기획, 의도, 배경, 목적, 목표, 기대 효과, 기획 방향. 자, 이 차이들 아시겠어요? 이게 한 칸씩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쓰실 수 있으신가요? 어쩌다 예술은 해석. 안녕하세요. 예술보급형 김태희, 태희형입니다. 어쩌다 예술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기획서 쓰는 단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획서를 쓸 때 절대 해서는 안 된 기초적인 6가지 실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잖아요. 자, 그래요. 이제 그 실수 안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기획서를 탁 다운 받았어요. 이름 쓰고 전화번호 넣고 주소 쓸 때까지는 쉬웠는데 갑자기 이제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아주 비슷비슷한 그런 외계어들이 막 떠오릅니다. 뭐 기획, 의도, 배경, 목적, 목표, 기대 효과, 기획 방향. 자, 이 차이들 아시겠어요? 이게 한 칸씩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쓰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제 여러분의 작품에 대해서든 혹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나 예술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모 그리고 기획 제안서를 낼 때 이렇게 외계어처럼 보이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쪽집게처럼 쏙쏙쏙 뽑아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획 의도, 기획 배경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섞여 쓰기도 해요. 크게 문제가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 의도라는 말은 조금 더 관념적이고 내면적인 데서 올라오는 어떤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획 의도라는 게 나오는 곳은 주로 개인적인 작가들 있죠. 뭐 공연의 제작 의도라던가 혹은 화가 선생님들의 어떤 작품을 이 작품, 이런 레퍼토리로 하게 된 어떤 의도, 그런 것들을 물을 때는 기획 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러면은 기획 배경이라는 건 정말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뒤에. 혹은 지금의 어떤 나를 둘러싼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묻는 건데, 이 배경이라는 단어는 주로 나 혼자 하는 어떤 것보다는 예술교육이라던가 혹은 뭐 마을예술 뭐 지원사업이라던가 동아리예술 지원사업 같이 타인과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을 때 기획 배경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이 배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배경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르신 예술교육을 기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획 배경에는 현재 사회의 어르신과 관련되어진 혹은 노인 예술과 관련되어진 배경들이 들어가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뭐 그래프 좀 넣어줘도 좋아요. 몇 %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만 점점 예술을 향유하는 노인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좀 찾아 넣는다거나 혹은 노인 문화예술 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 좀 넣어줘도 되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 그런데 또 배경 중에 그런데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자, 그런 기초적인 배경에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뭐 전주시, 뭐 충주시 혹은 뭐 경기도 뭐 어디 의정부 뭐 이곳에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라면 개인적 배경도 들어가주면 훨씬 좋아요. 개인적 배경. 내가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나의 환경 속에 내가 어떻게 어르신 예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의 예술의 배경이 이러한데 게다가 우리 단체는 혹은 나는 어르신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르신 교육을 해봤다던가 혹은 이런 준비를 해오면서 노력하고 공부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 배경,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가운데 사회적인 현상과 나의 현상, 나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뭐 남편, 부인이 나 차 한 대 사주세요. 혹은 나 차를 내가 좀 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구매의 배경이 무엇인지라고 물었을 때는 구매의 배경 그러면은 외근이 많고 출퇴근하는데 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한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회사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현재 개통이 되어 있어서 차로 가면 15분 거리이나 현재 뭐 버스, 지하철 3번을 갈아타서 총 1시간이 걸린다. 거기서 시간적 낭비가 상당하며 체력적으로도 되게 힘들다. 이게 현상인 거예요. 사회와 나 개인의 현상. 이게 여기까지가 배경, 의도, 의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목적, 목표, 기대 효과. 자, 이 세 단어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뭐 똑같은 소리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뭐 좋은 거 하자는 거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달라요. 가장 먼저 이 목적이라는 것이 가장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정말 그래서 무엇 하고 싶은지 어떤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르신 예술 교육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목적이 될까요? 여기서 이제 또 예술 강사로 내가 돈을 버는 거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당연히 거기에는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향유 혹은 어르신들이 뭐 박물관에 온다, 와서 하는 활동이다. 어르신들의 박물관 경험과 박물관과의 어떤 친근함 형성 뭐 이런 것들이 목적 1, 2, 3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박신영 저자의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상사가 원하는 것을 쓰는 게 기획서이자 제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물론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프로젝트와 내가 하는 예술 교육을 넣지만 그러나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상사. 그 상사가 우리에겐 누구죠? 시민이에요. 시민이고 국민인 거예요. 공모사업의 경우는 그들을 대변해서 심의위원들이 앉아있고 국민들에게 혹은 이 시도에 이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페이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은 청주 시민의, 청주시 어르신의, 전주시 어르신의 문화예술 경험, 향상 이런 것들이 목적, 아주 큰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목표는요, 목적과 가장 큰 차이를 두는 것은 바로 수치화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예를 들어 차 구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차 구매라고 한다면은 목적은 뭐가 될까요? 차량 구매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그럼 목표에서는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계산을 해봤더니 기름값을 다 합하고도 오히려 한 10% 정도 교통비가 절감되더라. 차 3번 갈아타는 것보다. 그러면 연간 교통비 10% 감소. 그리고 1년에 하루에 한 1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출퇴근으로. 그러면 하루 1시간, 1년 365시간을 내가 더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목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그러면 어르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목적은 우리 청주시의 어르신의 문화예술 향유가 됐지만 목표는 숫자인 거예요. 자, 청주시에 어느 기간 동안 몇 분의 어르신과 몇 회차의 예술 교육을 통해 총 몇백 분, 몇백 어떤 시간의 문화예술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대 효과. 또 비슷한 말 같죠? 그런데 기대 효과는 사실은 당장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걸 일으키거나 당장 그거를 이렇게 손에 쥘 수는 없지만 파급되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일까지 이 돌멩이 하나 던져서 큰 파동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차를 사요. 차를 산다고 하는데 10% 줄이는 거 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더 설득을 하느냐? 기대 효과. 이 차를 사서
주말마다 가족 캠핑, 가족 나들이가 활성화되어지는 것, 더불어서 뭐 긴급 상황 시 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것. 그건 사실 당장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가족 간의 뭐 화합을 도모하고 뭐 이런 거 당장 차 산다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기대 효과로, 그러니까 파급 효과 혹은 이걸 통해 어떤 영향을 더 주기를 바라는지를 쓰는 게 이 기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예술 교육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더 거창하게 쓰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 내가 어르신 100명과 만나서 반년간 내가 예술 교육을 했다. 그러면 청주시 어르신의 행복감과 삶의 질, 건강 증진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당장 예술 교육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목표치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파급이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상상해 볼까요? 100분이 했더니 옆에 연말에 사시는 그 다른 경로단 어르신도 막 우리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하고 싶어. 그래서 더 기대하는 바는 기대효과 2. 이 청주시, 전주시 어르신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확장, 뭐 이런 것들, 아주 장기적인 우리의 꿈이나 바람, 영향, 파생, 파급력을 기대효과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중간쯤 하나 껴있는 게 꼭 있어요. 제작 방향 혹은 기획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은 그러면 어느 동서남북을 쓰라는 거야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방향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요, 앞, 뒤 문장이 하나 있어요. 최대한 뭐뭐 하는 방향으로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문장이 딱 맞아지면 그걸 방향으로 쓰시면 돼요. 아까 중고차를 하나 사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목표도 그렇게 됐고 기대 효과도 그럴 수 있어. 어떤 방향으로 살 건데, 자, 거기서 나오는 게 방향이에요. 최대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최대한 할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런 게 그러면은 말이 되죠. 최대한 방향으로. 그러면 앞에 걸 빼고 할부를 하지 않는 방향을 통해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한다. 이런 게 이제 방향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어르신 예술 교육 같은 경우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 청주시의 지역 예술 교육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 말 되죠? 최대한 청주시에서도 읍면리,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다. 말이 되죠? 이게 방향인 거예요. 이게 우리 기획의 제작의 방향인 거예요. 자, 급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냥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것도 다 한번 넣어 보세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을 때 거기서 배경, 그리고 목적, 목표, 기대효과, 방향. 자, 다른 사람의 혹은 회사의 기획서도 많이 보는 것을 참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외계어 2탄, 예산과 관련되어진 정말 기획서에서 힘든 기획서 외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